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5만 6,687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3,840명, 완치 410만 4,964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평균 350명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역학과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처음 발견한 코로나19 오리지널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500% 높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델타의 경우 오리지널보다 전염력이 2배 높았다면 이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5배 더 높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범주를 건너뛰고 바로 관심범주로 격상하였습니다. 연구진들이 중간 과정 없이 관심범주로 격상한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상태를 뜻합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변이 과정을 몇 단계 건너뛰어 나타났기에 현재의 백신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11개 국가의 입국을 금지하였습니다. 해당 11개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짐바브웨, 레소토,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말라위, 앙골라, 잠비아, 그리고 홍콩입니다. 해당 11개 국가를 경유하여 들어올 경우에도 입국이 제한되며 14일이 경과한 후에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도 발빠르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11개 국가에 대한 모든 비자 발급을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의무격리 기간을 7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격리기간 7일은 총 168시간을 격리해야 하기에 일수로는 8일의 격리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의무격리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개인이 책임져야 하며 개인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입국을 허가한 후원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자국민에게도 적용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첫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홍콩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사례이며 나미비아에서 입국한 40대 외교관에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일본 관방청 장관은 동반가족 2명에게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항공기에 같이 탄 70여 명에 대한 강도 높은 격리 조치를 14일간 취할 예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2일마다 PCR 검사를 받게 되며 하루에도 여러 번의 자가격리 확인 전화를 받게 됩니다. 유럽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포르투갈 축구팀에서 13명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이 뒤늦게 알려져 경기 도중 몰수패를 당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에서는 6명이 오미크론에 확진된 것이 밝혀졌는데 일부 확진자는 위험 국가를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 간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탈레반이 집권한 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강조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체 인구 3,250만 명 중 2,300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할 계획이며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 여성연대 네트워크를 통해서입니다. 탈레반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탈레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 여성연대 네트워크를 통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여성연대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여성의 역량을 강화 및 유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울라마 협의회를 통한 지원입니다. 울라마 협의회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도 존재하며 해당 국가들의 협의회는 지난 2018년 울라마 3자 회담을 주최하여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울라마 협의회는 온건파 이슬람 단체로 조코위 대통령의 해당 협의회 지원은 아프가니스탄 지역사회에서 온건파 이슬람 세력을 강화하려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한편 해당 정상회의 고문으로 함께 참석한 국제관계 박사는 조코위 대통령의 발언에 지지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만이 종교 지도자, 정부, 아프가니스탄 야당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인도네시아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쇼핑몰이나 시장 같은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지출 패턴의 변화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2021년 3분기에 큰 발전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들의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프라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월간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전자상거래는 토코피디아가 매월 1억 5,800만 방문자를 기록하여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부카라팍이 3천만 명으로 2위 블리블리가 1,600만 명으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토코피디아는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급진적으로 방문자 수가 늘면서 방문자 수 기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문자 수의 급증은 운송업체 고객과의 합병으로 물건 구매에서 배송까지 다이렉트로 가능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K-팝 가수들을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이 고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2021년 1에서 3분기에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총액은 185조 2천억 루피아이며 이는 전년도 동분기 대비 48.4%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협회 회장은 차량 개조에 대해 교통부와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하였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차량 개조에 대해 명확한 법령이 없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 미국, 영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차량 개조를 허용해주고 있으며 이와 함께 차량 개조 산업도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전기 자동차 생산 중심지 및 완성차 허브가 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차량 개조에 대한 합법이 인정이 된다면 차량 개조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화 요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에는 24개의 차량 튜닝 회사가 있으며 튜닝과 개조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튜닝 회사들은 과거 엔진의 출력을 높이는 성능 중심의 퍼포먼스 튜닝에 집중했지만 자동차 성능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현재는 운전자 개개인의 디테일을 중시하는 커스터마이징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간단한 개조도 불법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협회 회장은 교통부와 차량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량 튜닝, 개조, 복원에 대해서 허용 범위와 안정성 확보 등 명확한 지침이 나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명확한 기준을 가진 차량 개조 규정이 세워지면 차량 개조 산업은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새로운 원자력 건설을 금지하였고 부족한 발전량을 위해 바이오 연료 발전소 건설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중 파멸매 껍질이 유력한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전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2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33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였고 2020년에는 41개로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48개, 그리고 2022년에는 10개의 발전소를 추가하여 총 58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일본으로 파멸매 껍질을 수출하여 연간 1729억 루피아의 수출 소득을 얻고 있으며 2021년 4월에는 10,000톤, 11월에는 11,000톤을 일본에 수출하였고 12월에는 2만 톤의 수출 계약이 이뤄져 있습니다. 특히 세계 파멸매 껍질 생산의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 3분기까지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으로 보내진 파멸매 껍질 수출액은 2억 8,600만 달러로 2020년 동분기와 비교하여 27.01% 증가하였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파멸매 껍질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세계적으로 바이오 연료 수요가 크기 때문에 함유뿐만 아니라 파멸매 껍질 또한 인도네시아의 효자 수출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유아용 카시트 제조업체 폴레드가 영국의 마더케어와 손잡고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차량의 유아를 동반할 때의 법규와 규칙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지만 가족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레드 대표는 폴레드는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나온 탄탄한 안전성의 스타일리시한 외형도 장점이며 유아에서부터 체중 36kg에 12세 어린이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더케어 인도네시아 법인 매니저는 아이들이 점차 전용 시트에 앉는 게 익숙해질 것이라면서 시트를 별도로 교체하지 않고 360회전 가능한 기능 등은 부모들에게도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레드는 현대자동차사내 벤처로 시작해 2019년 4월 분사한 스타트업으로 차량 내 유아용 제품 전문 업체로 창립 첫 해 매출 70억 원을 올리며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빠른 성장의 비결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현대차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데 있으며 현대차 백그라운드를 얻고 해외 총판의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기업 간 거래 형태로 해외 시장을 빠르게 진출하였습니다. 폴레드는 카시트뿐만 아니라 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했을 때 필요한 통풍 시트, 영유아의 호흡 건강을 위해 초미세먼지 방지용 헤파 필터 등 다양한 액세서리 등을 함께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인도네시아 프레스티지 항공은 발리섬에서 드론 택시의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선보였습니다. 드론 택시는 승객 2명을 태울 수 있는 무인 드론으로 프로펠러 16개의 힘으로 지상에서 수직으로 이륙한 뒤 35km 떨어진 곳까지 최고 시속 130km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전기 배터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없고 헬리콥터보다 소음이 적으며 비행 중 프로펠러 5개가 꺼져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고 생산자 측은 전했습니다.
프레스티지 항공의 최고 경영자는 30에서 50km 거리를 20분이면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다며 발리에 이어 자카르타에서도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드론 택시는 전기로 날기 때문에 기존 헬기 대여료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며 상업 운행 허가가 나면 정확한 요금을 산정해 발표하겠지만 1인당 30분 이용에 100만 루피아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드론 택시는 발리뿐만 아니라 신규 수도 그리고 교통체 등으로 악명 높은 자카르타에서 새로운 이동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